오늘은 멋진 화요일이에요. 3월 8일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를 해봤어요.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 메인이거든요. 왜냐면 이 구글 메인이 세상에서 특별한 것들, 뭔가 주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 자주 바뀌잖아요. 오늘은 어떤 메인이 있냐면 세계 여성의 날이 메인이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이제 저는 그림을 그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여자 작가님들을 소개해주는 거에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좀 특별한 걸 준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읽고 있는 책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짠! 이게 요즘 제가 조금씩 읽고 있는 책이거든요. 저희 아버지한테 받은 책이에요. 자주 보셨을 수도 있는데 패션의 탄생이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패션에 대해 정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는 싶었어요. 잘은 모르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작가님이 이런 식으로 재밌게 만화로 세계에 있는 유명한 디자이너 분들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점이, 저는 이제 패션 공부를 전혀 안 해봤었으니까 몰랐는데,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꽉 끼는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패션의 산물들이 어찌 보면 환경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뭔가 특히 여자아이들이 외모에 되게 집착을 하게 된다든지 안 좋은 사회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패션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돈을 많이 벌지만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뭔가 제 기준에서 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그런 걸 잘 못 느꼈었는데,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주신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디자이너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분들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옷에 대해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잖아요. 자신만의 철학들이 있고 그분들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제가 이전에 느꼈던 고정관념이랑 반대로 오히려 일하는 여자나 꾸미고 싶어하는 여자나 그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패션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자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남성 디자이너 분들도 되게 여자의 육체를 안 좋은 방식 말고 좋은 방식으로 아주 멋있게 표현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패션이라는 산업이 어떤 방면에서는 내가 바란 대로 이제 여성분들의 어떤 뭔가 사회적인 진출이나 평등적인 면이나 그런 것들에 많이 기여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저한테 영감을 많이 줬던 분은 프라다인데요. 프라다 완전 진짜 명품 엄청 유명한 디자이너시죠. 저는 근데 악맞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영화 말고는 프라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고가니까, 비싸니까 그냥 당연히 나는 스킵하는 브랜드,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브랜드, 그냥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옷을 디자인했었던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만화를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특히 프라다에서 특히 유명한 분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누구냐면 미우치아 프라다라는 분이거든요. 혹시 미우미우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미우미우. 약간 고양이 우는 소리 같죠? 미우치아 프라다는요, 프라다라는 브랜드를 현대에 있어서 현대 패션 산업에서 아주 높은 반열에 올려놓은 디자이너예요. 원래 아버지에서부터 이 프라다 가문의 패션이 시작됐지만 이거를 이제 현대에까지 유명하게 만들게 한 분은 이제 미우치아 프라다인 거예요. 한번 아버지도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다. 마리오 프라다라는 분이에요. 이 남자분이 이제 프라다 가문의 시조라고 해야 될겠죠, 아마? 이제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명품 프라다를 만든 미우치아 프라다까지 어떻게 시나리오가 이어지게 되냐면, 이 마리오 프라다는 여기 바로 밑에 나오네요. 가죽 가방을 만드는 그런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솜씨가 좋아가지고 상류층? 귀족들 상류층 이런 사람들이 막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1919년에는 이탈리아 왕실에, 진짜 무려 왕실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냥 뭐 경복궁, 세종대왕님 이런 이런 분들한테 가방을 파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아,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이 로고도 왕가에서 수여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프라다 가문이 아주 그냥 끄아 하면서 위기에 빠지게 돼요. 왜냐면은 이 1919년도 이때 바로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냥 패션 산업 전체가 이제 나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도 제 생각엔 아마 그냥 살기 위해 도망쳐야 됐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뭔가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여건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라다 가문도 비슷했어요. 아주 1,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세계 전체적인 패션기 암흑기가 오고 위기가 오니까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잘 나가던 사업이었는데 망치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물려줘야 되나 했는데 여기 여기 잠깐 나오는 이 글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빠는 원래는 이제 딸들한테 사업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했는데 아들들이 그걸 하고 싶지 않다고 했나 봐요. 사업을 물려받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나선 게 이제 대신 두 따님이 나섰는데 그 사람이 난다 프라다, 루이자 프라다라는 두 따님이 나섰어요. 두 딸이 프라다 브랜드를 이어받겠다고 나섰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출발을 해서 마지막에는 손녀인,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남자 수장님의 손녀인 미우치아 프라다가 그 가문을 이어받게 돼요. 근데 미우치아 프라다님은 그 기독교 가문에서 자랐대요. 근데 되게 엄청나게 보수적인 기독교 가문. 그래서 예술 공부를 하거나 하면 짧은 치마를 입거나 이런 거 자체를 부모님이 엄청 반대를 하셨대요. 그래서 원래는 예술학교에 가고 싶어 했었는데 예술학교에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지 하고서 부모님 말에 이게 따르기로 했나 봐요. 밀라노에 있는 정치학과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서 미우치아 프라다가 공부했던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그 브랜드를 경영해 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정치학을 배운다는 게 산업적인 면에 있어서 절대 불리한 지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던 어머님이겠죠? 이제 프라다 가문을 이어받으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 해보자 하고서 이제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디를 가게 됐냐면 국제 박람회라는 데를 가게 됐대요. 아, 이건 현대 박람회구나. 아무튼 지금보다 조금은 더 이제 그 전시하는 느낌이 좀 달랐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고 옷들도 있고 가방들도 있는 그런 멋진 그런 박람회였나 봐요. 여기에서 이제 프라다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누구냐? 이 박람회장이 똘똘똘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죽이 있군, 여러 가방이 있군, 너무나 즐겁다 하고서 지나다니고 있는데 어머나! 우리 집안이랑 진짜 완전 똑같이 생긴 가방을 팔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저 뭐야 이 표절쟁이, 너 어디야? 너 이 자식 너 뭐하는 인간이야? 하고 봤는데 그 사람이 되게 뻔뻔하게 야 너네 가방 그렇게 잘나지 않아. 그냥 구닥다리 같은 이미지 같은 그런 가방으로 몇십 년 동안 해먹고 있으면서 무슨 표절이야? 하면서 오히려 노발대발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녀석이 너는 아침에 그 녀석?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프라다의 남편이 됩니다. 그때 그 이제 똑같은 가방으로 뭔가 시비가 붙었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똑같은 가방을 만들었다는 게 어쩌면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뭔가 이렇게 운명 같잖아요. 영혼의 쌍둥이 같은 가방이었을 테니까요. 그분이 남편이 되는데 그 이전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가방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요. 가죽 가방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가방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점이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하고 안에 주머니 많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관으로 봤을 때 어디나 들고 다니기 좋은 거 이런 느낌인데 가죽을 썼다는 가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되게 무겁고 예쁘다 근데 무거울 것 같아 하고서 여기 책 한 권만 들어도 나는 저거를 이렇게 여기저기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가방을 가볍게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때는 훨씬 더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운 가방을 만들기가 어려웠을 거잖아요. 그래서 프라다는 그 가죽 가방 박람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았나 봐요.
가방을 가죽으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무겁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소재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찾았나? 뭘 찾았을까? 그 나중에 프라다의 이름을 아주 많이 이렇게 빵! 이렇게 터트려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가방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게 나일론 가방이거든요. 혹시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니라 여자니까 나일론 하면 스타킹이 먼저 떠올라요. 나일론은 아마 스타킹에 많이 쓰이지 않나? 그쵸? 나일론 하면 스타킹이 많이 떠올라요. 전 그래서 이런 뭔가 야들야들하고 잘 늘어나고 이런 소재만 나일론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나일론이 스타킹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쓰였었나 봐요. 주로 어디에 쓰였냐? 옛날에는 텐트, 방수천 이런 데다 쓰였나 봐요. 근데 그랬으니까 아마 생긴 게 많이 투박했을 거고 색깔도 그렇게까지 예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텐트나 그런 데 쓰이는 거니까. 근데 프라다는 그걸 보면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마냥 뭔가 못생긴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천이지만 근데 이게 잘 활용하면은 되게 여러 군데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나일론 백팩이었어요. 이거거든요. 이게 1979년도에 나온 프라다 나일론 백팩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백팩이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었대요. 왜냐면은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친숙하지 않은 소재로 만들었고 그때 당시엔 이제 텐트나 이런 데나 썼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진짜 많이 비쌌대요. 그치. 옛날에는 1919년도에는 왕실에도 막 가방 납품하고 그랬던 곳이니까 지금도 비싼데 그때 또 장난 아니었나 봐요. 그쵸? 나일론 가방 하나 사는데 그렇게 많은 큰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니 좀 그래서 인기가 좀 없었지만 프라다시는 포기하지 않고 1985년도에 또다시 프라다 나일론 백을 나게 됐대요. 근데 79년도에도 나왔나 보네요. 여기 보니까. 이거다. 85년도에 나왔고 이런 식으로 가방들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때부터는 팍 히트를 치기 시작했대요. 좀 더 사람들이 힙하고 뭔가 캐주얼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박을 많이 쳤고 근데 재밌는 거는 프라다가 여성복에서만 히트를 친 게 아니라 남성복에서도 히트를 많이 쳤대요. 이 나일론 소재 히트를 칠 때 딱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운동화 혹시 신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제 신어본 적이 없는데 이 운동화에 얽힌 비밀이 있다면 이거예요. 옛날에는 운동화를 양복에 입는 게 약간 터부시 되는 느낌이었나 봐요. 운동화는 항상 캐주얼한 옷에 입어야 되고 신어야 되고 양복에는 무조건 양복 신발? 운동화를 양복에다 같이 입으면은 놀림을 받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프라다가 스포츠 라인을 런칭을 하면서 남성복을 선보일 때 양복에다가 스니커즈? 그러니까 운동화를 매칭해서 보여주게 됐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호응을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프라다 운동화가 유명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때 이제 동시에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빨간색 라인에다가 이렇게 프라다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 로고였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하얀 바탕에 있는 이 운동화보다 까만 바탕에 빨간 줄에 있는 프라다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동화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하다가 프라다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너는 그때 만났던 그 싸가지? 했던 그 남자분 있잖아요. 처음에는 악연으로 만났지만 나중에는 남편이 되어버린 그때 그 녀석. 그 남편분이 피트리치오 베르텔리라는 분이에요. 한번 이미지를 볼까요? 이분이래요. 가족 부부 사진이 있네. 보기 좋죠? 이 두 분은 3살 차이였어요. 미우치아 프라다는 49년생, 그러니까 현재 73세래요. 그리고 파트리치오 베르텔리 이분은 46년생. 그러니까 오빠인 거죠, 오빠. 맞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오빠야랑 전시장에 세계 박람회에서 만났을 때는 저 사람 내 가방을 베끼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어. 그까짓 가방 하나 베꼈다가 뭐 그렇게 유세야? 이 시대에 뒤떨어진 프라다 가문 같으니 하고 뭐라고? 파칙파칙 하다가 사실 이제 파칙파칙이 막 사랑으로 변하고 막 사업 파트너 되고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미우치아 프라다는 디자인을 맡고 베르텔리 씨는 사업을 맡았대요. 그래서 정말 수완 엄청
장난 아니게 막 했어요. 제가 뭐 구체적인 숫자를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소환을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남자분이 아내에게 추천을 해요. 자기야, 자기는 디자인을 정말 잘하니까 한번 우리 여성복을 만들어 볼래?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권유를 받아서 이제 여성복을 디자인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때쯤에는 프라다 씨가 아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아이도 있고 일도 하는 그런 커리어 우먼이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여자분들의 상황을 되게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테마로 하냐, 그냥 예쁘게 마냥 그냥 레드카펫 같은 그런 예쁜 옷 말고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으면서 많이 튀지 않고 그러면서 세련된 옷들을 디자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떤 일러스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레드카펫 같은 엄청난 드레스 느낌보다는 생활적인 느낌이 강하죠. 여기 오렌지색 반팔티 입고 있는 분은 이제 고무장갑 같은 거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닌가? 실크 장갑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커리어를 쌓을 때도 집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그런 것을 테마로 여러 가지 옷을 디자인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콜렉션이 1989년에 나온 워킹 클래스라는 테마로 나온 옷들이었대요. 그런 이제 실용적이면서 세련된 프라다의 스타일을 보고서 사람들이 프라다 시크라고 부르게 되기도 했대요. 프라다 시크. 너무 멋진 이름 아닌가요? 신금칠 모델 웬? Oh, do you mean that means I'm a model? Like a Prada model? You could be a model as content showing products. Oh, if I can do that, maybe I can be a big star of the world. Yeah, star 신금치, star vegetable. Yeah. Oh, actually today now I'm presenting about the Prada story. So if Prada see watching my video, maybe I can be a model of them. I hope so. 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프라다가 이제 건축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나 봐요. 패션이랑 건축이랑 같이 믹스해가지고 뭔가 거대한 패션 제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나 봐요. 2000년대에는 뉴욕에 프라다 매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영향을 좀 많이 줬다고 좀 짧게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게 프라다 에피센터래요. 되게 멋지죠? 네, 내부 사진인데요. 엄청 멋지죠? 여긴 브런치 글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뉴욕에서도 이런 식으로 매장을 하나 하셨었고, 근데 재밌는 건 한국에서도 디자인을 한번 하셨대요. 아, 여기 있다! 프라다 트랜스포머 월간 디자인. 이게 왜 그때 유명했냐면 전시장이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돼 있었대요. 뭐 동그라미, 뭐 십자가, 뭐 삼각형, 뭐 많았나 봐요. 근데 그것들이 전시장 전체가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는 트랜스포밍 전시를 했었대요. 한국에서도. 멋지지 않나요? 여기에 뭔가 옷 같은 게 또 걸려 있고 바닥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죠? 이런 세트장 전체가 변하는 그런 거였나 봐요. 어떤 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기도 하고요. 저는 2000년대에는 그때 제가 뭔가 볼 기회가 없었던 게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런 전시가 열린다면 즐겁게 참여할 것 같아요. 경희궁이면은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옷을 만들어서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여러 여성분들에게 멋진 패션을 선보여 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면은 20대, 최소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젊은 여성들을 위한 브랜드를 론칭을 했는데 그게 미우미우라는 브랜드래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미우미우. 한번 홈페이지 둘러보러 왔어요. 그래서 봄, 여름 컬렉션이란 게 있네요. 이번에 새로 이게 신년을 맞아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옷들인가 봐요. 제가 좋아하는 짧은 머리의 모델들도 있네요. 이런 베이지색 코트도 있고요. 지금까지 프라다에 얽힌 여러 이야기들을 말씀드렸고요. 2부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프라다는 어떤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죠? 프라다는 캐주얼 럭셔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프라다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면서도 럭셔리한 걸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의 미학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진짜 처음 하는 도전을 해볼 거예요. 뭐냐면 프라다처럼 옷 만들기.